우주 이야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클릭해주세요. 완종류, 브래키어파즈즈 조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동물 그룹으로 이 시기에 엄청나게 번성하여 해저의 넓은 껍데기층을 형성할 정도였습니다. 삼엽충을 밀어내고 고생대 바다의 가장 흔한 동물이 되었습니다. 필석, 그래프탈라이츠 여러 개체가 군체를 이루어 떠다니는 플랑크톤형 동물로 이 시기 지층을 특정하는 중요한 표준화석입니다. 산호와 태선동물, 최초의 본격적인 산호초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조류, 해면동물과 함께 태선동물, 이끼벌레 등이 어우러져 복잡한 해저 구조물을 만들며 새로운 서식지를 제공했습니다. 기존 강자들의 변화. 삼엽충, 트라일러바이츠 캄브리아기의 주인공이었던 삼엽충은 여전히 번성했지만 새로운 포식자들이 등장하면서 생존 경쟁에 직면했고 더욱 다양한 형태로 분화했습니다. 원시 어류, 턱이 없는 물고기인 갑주어, 아스트러코덤즈와 같은 초기 척추동물들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닐은 훗날 등장할 어류와 모든 척추동물의 먼 조상이 됩니다. 3. 육상, 생명의 미미한 첫걸음. 이 시기 육지는 여전히 대부분 황량한 암석 사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역사를 바꿀 매우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등장. 최초의 육상식물, 물가 주변의 축축한 환경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이끼나 선태식물과 유사한 원시적인 식물들이 육지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닐의 포자 화석이 약 4억 7천만 년 전 지층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동물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역사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5억 년 전부터 4억 8천만 년 전까지의 오르도비스기 초기는 캄브리아기에 등장한 동물들이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포식자와 피식자 관계가 뚜렷해지고 복잡한 먹이 그물이 형성되는 등 현대적인 해양 생태계의 골격이 만들어진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4억 8천만 년 전, 4억 6천만 년 전, 생명의 대폭발, 오르도비스기 지구. 지금으로부터 약 4억 8천만 년 전부터 4억 6천만 년 전까지의 지구는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오어더비션 피리어드에 해당하며 특히 초기부터 중기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지구는 오늘날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으며 바다에서는 생명체의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오르도비스기 대방산, 그레이트 오어더비션 바이오더버서퍼케이션 이벤트, GOB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구 환경, 따뜻한 기후와 넓은 얕은 바다. 대륙의 배치. 당시 대부분의 육지는 남반구에 모여 거대한 곤드와나, 간다너, 대륙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곤드와나 대륙은 점차 남극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북아메리카, 유럽, 시베리아 등은 적도 부근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기후와 해수면, 전반적으로 온실가스와 같은 온난화 기체 농도가 높아 오늘날보다 훨씬 따뜻한 기후였습니다. 극지방에도 빙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죠. 이로 인해 해수면은 매우 높았고 대륙의 많은 부분이 얕은 바다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넓고 얕은 바다는 새로운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생명현상, 오르도비스기 대방산과 바다의 지배자들. 이 시기는 캄브리아기 대폭발에 이어 생명의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두 번째 중요한 시기입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새로운 파일럼 수준의 다양한 동물들의 등장을 알렸다면 오르도비스기 대방산은 팸리, 속, 지너스, 종, 스피시즈 수준에서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입니다. 해양 생물의 팸리, 가짓수가 3배나 증가할 정도였습니다. 주요 생명체. 삼엽충, 트라일러바이츠 캄브리아기부터 번성했던 삼엽충은 여전히 바다의 중요한 구성원이었지만 새로운 포식자들의 등장으로 인해 점차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완종류,
브레키어파즈즈 조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동물 그룹인 완종류가 크게 번성하여 얕은 바닷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필성류, 그래프탈라이츠 톱날 모양의 군체를 이루며 바다에 떠다니던 필성류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표준 화석 중 하나입니다. 두 종류, 세펄러파즈즈 오징어와 낙지의 조상격인 두 종류가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했습니다. 특히 오르토케라스, 오어소서러스와 같은 거대한 원뿔형 껍데기를 가진 직선형 앵무조개류는 당시 바다 생태계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산호와 태선동물, 코렐즈 앤드 브라이어조언즈 최초의 산호초가 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끼와 비슷한 군체 동물인 태선동물도 번성하여 새로운 형태의 해양 서식지를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척추동물, 아란다스피스, 어렌데스피즈와 같이 턱이 없는 원시 어류, 갑주어가 등장하여 척추동물의 역사를 열었습니다. 닐은 아직 턱이 없어 바닥에 유기물을 걸러먹는 수준이었지만 진화의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처럼 4억 8천만 년 전에서 4억 6천만 년 전 사이의 지구는 따뜻한 기후와 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해양 생물들이 놀라운 속도로 다양해지며 복잡한 생태계를 구축해가던 역동적인 시기였습니다. 육상에는 아직 본격적인 생명체가 진출하기 전이었고 바다가 모든 생명 활동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4억 6천만 년 전, 4억 4천만 년 전, 거대한 빙하기와 첫 번째 대멸종. 지금으로부터 약 4억 6천만 년 전부터 4억 4천만 년 전까지의 지구는 오르도비스기 후기, 네잇 오어더비션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는 이전 시대의 폭발적인 생명 번성과는 대조적으로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그로 인한 역사상 첫 번째 대규모 멸종 사건으로 기록된 극적인 전환기였습니다. 변화하는 지구, 온실에서 빙실로. 이전까지 따뜻하고 해수면이 높았던 지구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곤드와나 대륙의 남극 도착, 거대한 곤드와나 대륙이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여 마침내 남극점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대빙하기의 시작, 대륙이 극지방을 덮자 그 위로 거대한 빙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는 따뜻한 온실, 그린하우스 상태에서 차가운 빙실, 아이스하우스 상태로 급격히 전환되었습니다. 해수면 하강, 육지에 막대한 양의 물이 빙하로 갇히면서 전 지구적인 해수면이 최대 100m까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생명의 터전이었던 광활한 얕은 바다, 대륙붕가 대부분 육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생명과 대멸종의 그림자. 오르도비스기 대방산으로 번성했던 생명체들은 급격한 환경 변화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시기 말, 약 4억 4,500만 년 전을 전후하여 지구 역사상 5대 대멸종 중 첫 번째인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멸종, 오어더비션 설로리언 익스팅션 이벤트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해양 생물 종의 약 85%가 사라졌습니다. 이 대멸종은 약 100만 년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1차 멸종,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 환경에 적응했던 삼엽충, 완종류, 산호, 태선동물 등 수많은 생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멸종했습니다. 2차 멸종, 빙하기가 끝나면서 이번에는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다시 급격히 상승하고 바닷물의 온도와 화학 성분이 급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1차 멸종에서 살아남아 차가운 환경에 겨우 적응했던 생물들이 이번에는 급격한 온난화와 저산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이 대멸종으로 오르도비스기 바다를 지배했던 많은 생물군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삼엽충과 필성류는 그 종류가 크게 줄었고 일부 거대 두 종류와 같은 최상위 포식자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결론적으로 4억 6천만 년 전부터 4억 4천만 년 전까지의 시기는 생명의 대폭발이 끝난 직후 찾아온 혹독한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이 거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은 생명체들은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 실루리아기, 설로리언 피리어드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주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클릭해 주세요.